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의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현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주말 동안도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2주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호주에서 애널리스트로 활약하고 계신 미국 주식 이야기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박철민 대표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우리 곁에 찾아오는 날입니다. 자, 오늘 박철미 대표님 또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철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말이라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예, 저도 굉장히 좀 가족 위주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족하고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그 미국 증시의 현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좀 하락 추세에 있어서 지금 증권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대표님처럼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바쁜 시기인가요? 아니면 좀 한가해지셨나요? 네, 물론 증권가 일하시는 분들 포지션마다 다르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직접 매수 관련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떨어진다는 거는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펀더멘털이 좋은, 근데 저평가된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많은 기회들이 나올 만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 양이 많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줍줍을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과연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줍줍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주시는 그 기업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누구나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기업이고, 그리고 작년에 제 기억에 2020년 한 말부터 2021년 초까지 굉장히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셨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의 경험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오늘 과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이두인데요. 바이두는 중국의 구글입니다. 검색 광고 및 바이두 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광고 매출을 창출하고 있고 광고 사업은 한 40% 정도의 수익 마진을 가진 캐시카우 비즈니스입니다. 바이두는 광고 사업에서 발생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다른 신사업에 오랜 기간 재투자해오고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 수익 변동성이 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견실한 광고 사업 덕분에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잉여 현금 흐름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매출 대비 25% 정도를 순 잉여 현금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두가 2013년부터 꾸준히 투자해온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부분이 드디어 결실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작년 7월부터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중국 자율주행 업체들 중 가장 많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30여 곳의 자동차 판매 업체들과 자율주행 OS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자체들과 협업하면서 스마트 교통 서비스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중국 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바이두의 향후 성장 가능성은 엄청나지만 현재 바이두의 주가는 이런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인 중국 정부의 계획부터 같이 살펴보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2천만 대가 넘는 차가 팔리는 시장인데요. 중국 정부는 2025년부터 신차 판매 중 50%는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 기업들에게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 또한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 발전의 일부분인 교통 인프라 시설의 디지털화 작업에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5G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교통 인프라 시설, 그리고 차량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Vehicle to Everything, V2X라고도 하는데요.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교통 체증과 사고를 줄이고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를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도입하려는 중국의 모습입니다. 바이든은 이런 중국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서 로보택시,
자율주행 OS 그리고 스마트 교통 서비스 부분에서 중국 정부와 꾸준히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로보택시 사업인 아폴로코, 그 다음은 자율주행 OS인 ASD, 그리고 스마트 교통 시스템에 필요한 AI 서비스입니다. 바이두는 지난 8년간 중국 정부와 협업을 통해 중국 내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1200만 킬로 이상의 시험 주행을 마쳤고 2021년부터 5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두는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로보택시가 2분기 대비 100% 증가한 11만 5천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2025년까지 추가로 65개의 도시에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아직 완전한 레벨 5 단계는 아니지만 루틴이 정해진 도심 안에서 유료 서비스가 가능하고 자율주행 데이터도 꾸준히 축적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완전한 자율주행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유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와 부합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생산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로보택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를 통한 원가 절감과 서비스 이용률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OS인 ASD는 31곳의 자동차 생산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고 2년의 시험 기간을 마친 뒤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대표적인 외국계 자동차 업체로는 GM, 포드, 토요타, 혼다 등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2025년 계획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요. 바이두는 자율주행 OS가 이제 시스템이 깔릴수록 추가 비용 없이 자율주행 데이터를 꾸준히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폴로 스마트 교통 AI 서비스는 현재 중국의 20개 도시와 계약을 맺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이두는 앞으로 5년간 100개 이상의 도시와 협업을 목표로도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교통 인프라 시설은 차량과 차량, 차량과 신호등, 그리고 그 외 시설물과 커뮤니케이션을 목표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센서나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수준의 안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례로 날씨나 시야가 좋지 않아서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교통 인프라 시설과 차량이 공유를 통해서 사고 위험을 낮추고 시야에 잡히지 않는 교통 상황도 공유함으로써 교통 체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스마트 교통 인프라 시설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스마트 교통 인프라 시설에 자리 잡는다면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만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당연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는 많은 경쟁 업체들이 뛰어들기 마련인데요. 바이두가 이런 경쟁 업체들로부터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내 기업들과의 경쟁인데요. 바이두의 경제적 우위는 데이터와 자본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참여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바이두는 중국 자율주행 시장에 제일 먼저 참여한 선두 기업으로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로보택시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고 많은 여러 자동차 OEM과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확보나 데이터 우위는 꾸준히 계속 지속될 전망이고요. 데이터 이외에도 바이두는 이미 광고 사업이라는 든든한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나 재무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창업주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투자금에 조달받아서 자율주행 사업에만 집중하는 스타트업 기업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자율주행 관련 사업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이두는 지난 6년간 여러 가지 적자 사업에 투자하면서도 매출 대비 25% 정도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해낸 저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현금 생산 능력과 강력한 브랜드는 AI와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인재들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보수를 주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이죠. 중국 기업들 이외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들인데요. 미국 기업들과 중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신기술을 선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들어와서 경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 많은 서비스나 더 많은 OS 점유율을 가져가기도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당연히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보호 정책과 지원을 계속 꾸준히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일례로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중국 기업보다 실력이 부족해서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안에서는 당연히 중국 기업들이 꾸준히 시장 점유율이나 시장을 선도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자율주행 규제와 사고 범위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내려지면서 빠르게 사업 실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중국 기업들이 앞서서 로보택시 같은 사업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바이두가 얼마나 수익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두는 그 2021년 8월 개최된 바이두 월드 컨퍼런스에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OS10 분석을 보여주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중국 모빌리티 시장의 디지털화가 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물론 기업 스스로의 분석이 100%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보수적인 예측을 해보아도 앞으로 5년간 바이두의 이익은 2020년 대비 최소 두세 배의 성장은 가능해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현재 바이두의 주가는 이런 성장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 평균 선행 EV 레베뉴 멀티플보다 낮은 2.2배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지난 5년과 다르게 더 이상 광고 사업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이 드디어 변곡점에 와 있는데도 말이죠. 일단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21년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빌황의 아치버스 펀드가 이제 레버리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자금 회수를 위해 주식을 급매도했고, 그 다음에 4월부터는 중국 정부의 이제 테크 규제로 인해서 중국의 모든 테크 기술주들이 동반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DD의 미국 증시 철회로 인해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면서 중국 규제 공표가 극에 달한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바이두가 저평가된 이유는 중국 기업과 테크 기업이라는 아주 투자들이 싫어하는 두 가지 테마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테마가 정말 바이두의 실적 증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냐 아니냐인데 저희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투자자들의 심리에 반하는 종목으로 분류돼서 멀티플이 축소됐지만 기업의 실적 성장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고요. 그리고 바이두가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오랜 기간 중국 정부와 협업을 통해 돈도 버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의 기술주 주식 공포로 인해 기술주 섹터 전체가 다운되면서 발생된 저평가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가 내세운 2025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이두와 꾸준히 협업을 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부분에서는 중국 정부의 규제를 생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이두 또한 오픈 소스로 AI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을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바이두를 저평가된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바이두가 중국의 중요한 데이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럭비공 같은 미중 분쟁의 타겟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국보다는 홍콩 증시에서 직접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국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가 매수의 기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거나 뉴스에서 좋은 기업이라고 발표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저평가된 중국 기술주들이 좋은 매수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드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변동성은 저가 매수를 위한 비용입니다. 반대로 남들과 비슷한 선택을 통한 심리적 편안함은 저가 매수를 불가능하게 하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유난히 또 마지막 코멘트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결코 큰 수익을 얻을 수 없다. 굉장히 뼈 때리는 말씀. 고맙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미준 방송에서 구독자분들한테 저 나름대로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가는 네.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다. 근데 멀티플은 시장의 기대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바이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거의 100%다 이 시장의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네요. 그죠? 네, 시장의 기대감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이 중국 IT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포와
그리고 이제 기술주를 좀 이제 멀리하고 가치주로 갈아타야 된다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된 주가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뭐 기대감은커녕 공포감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완전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공포감, 중국 주식에 대한 공포감이 겹치면서 거의 뭐 최악의 분위기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사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실적에 문제가 없는 한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호전이 돼서 멀티플 쪽이 향상이 되면 결국은 이 주가라든지 밸류에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오늘 바이두를 우리한테 이제 소개해 주신 가장 커다란 이유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먼저 좀 궁금한 부분은요. 바이두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스마트 모빌리티에 중점을 주고 저희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바이두라는 기업이 구글이나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주신 스마트 모빌리티는 이제 향후에 좀 주력 산업이 될 아직은 좀 미미한 이런 부분에 불과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바이두는 사실 구글처럼 디지털 마케팅으로 대부분의 수입을 창출하는 이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향후에 뭐 지금까지는 성장이 계속 좋고 현금 흐름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에도 이러한 그 디지털 마케팅 쪽에 강력한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매출의 한 70% 가까이를 광고 수입에서 지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매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만 주식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그러면 향후에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매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제 광고 매출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두가 한 18년부터 이제 광고 매출에 대한 그런 성장성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바이두가 2021년부터는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광고 매출이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 뭐 이제 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 문제지 이제 마이너스인 상황은 현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금 흐름 자체가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코어 비즈니스에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해주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투자한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이제 모빌리티가 드디어 이제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교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페이스북, 그러니까 그 메타 플랫폼즈의 투자 가치를 말씀드릴 때 지금 현재 사실 메타 플랫폼즈는 세계 최고의 이제 소셜 미디어 기업이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메타 플랫폼즈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소셜 미디어가 아니고 향후에 그들이 메타버스의 선두 주자가 될 것 같다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이폰이 굉장히 잘 팔리기 때문에 애플에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나중에 애플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헬스케어의 강자가 된다든지 증강현실을 그쪽에 이제 개발을 가속화시키면서 커다란 뭐 성공을 거둔다든지 이러한 미래 쪽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바이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어 비즈니스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또 다른 새로운 옵셔널 성장성이 보이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더욱 중요한 점은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이런 성장성에 대한 반영이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두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완전 제로 가까운데 이것보다 조금만 잘해줘도 주가가 되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 표를 보면서 보여주셨거든요. 마지막에서 한 두 번째 페이지에 예, 여기 그 숫자를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우선 첫 번째 그 맨 위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두가 직접 시장에 공개한 자료인데요. 이제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장의 그런 크기와 자기들이 원하는 점유율을 목표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바이두의 현재 기업 가치에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그런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료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기업은 자기들이 어디까지 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시장에 가이던스 주는 거니까 저희는 아주 보수적으로 니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예상을 해본다면은 로보택시 같은 경우 아직은 그 바이두의 그런 기술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는데 정해진 도시의 일정 정해진 부분에서 버스처럼 운행하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바이두의 그런 로보택시가 디디를 완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에서 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 침투율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디디 비교해서 2% 정도만 향후 5년간 침투를 한다 그랬을 때 한 2 빌리언에 가까운 매년 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OS는 좀 더 안전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OS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는 바이드에 따르면 이제 L4 정도 되는 건데 자율주행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L4 기반에서 L2 정도 되는 수준만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50%라는 타겟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2025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20% 정도만 채택이 된다 그래도 한 3빌리언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현재 주가는 이런 이익의 그런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자율주행 OS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그 목표가 50%인데 그 50% 네. 중에 20%를 바이두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업계 1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업계 1위가 된다고는 이제 확정될 수는 없지만 이제 중국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럼 중국에서 지금 당장 가능한 게 누구냐? 뭐 테슬라, 바이두, 뭐 오로엑스 업체가 한 3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31개 업체들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거기에 음. 다가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계약이 돼 있고 이제 그리고 한 업체는 이미 바이두 OS를 바탕으로 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개 업체들은 이제 OS 테스트 기간이 2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제품을 탑재해서 출시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업체들과의 그런 계약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바이두에 대해 조사를 해봤을 거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책에 맞게 가려면은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구나 액션을 취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좀 정부 정책 그리고 바이두가 여태까지 쌓아온 기술력 그리고 그런 하부 공급 업체들과의 그런 계약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마일스톤을 보면서 좀 더 확률이 높게 가고 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해 봐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연간 판매 대수가 2,5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는데 그중에서 20%만 확보를 한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요. 연간 사용료도 사실 좀 보수적이네요. 지금 테슬라가 한 달에 $200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그 그런 테슬라인데 이제 예. 신제품 같은 경우는 12,000불에 예, 내놓는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그러니까요. 본 적이 있어서 네, 예, 연간 사용료 1,000불이면 굉장히 좀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그래도 지금 연간 매출이 5빌리언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위주니까 60%의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으면 3빌리언 정도가 확보가 가능하다. 그 왼쪽에 있는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더욱더 보수적이네요.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바이두의 계획은 50%의 시장 네 점유율인데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네, 2%밖에 못 한다고 보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거의 뭐 캐시플로우가 2빌리언 가까이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보고도 사실 바이두의 투자 매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이 두 가지 로보택시 그리고 자율주행 OS 같은 경우는 사실 한 3년에서 5년 후를 보면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그런 미국 기업들과는 다르게, 중국 바이두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L5에 도달해서야만 상용화가 가능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상용화 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고, 그 음. L2 정도만, OS 같은 경우도 이제 L2 정도만 필요하다라고 정부에서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L2 정도의 OS는 계약 기간 상에 2년 동안 테스트 기간이 지나면은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23년, 2024년, 2025년 정도 되면은 정말로 수익이 바로바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그때부터 열리는 게 아니라 시장은 이미 예. 열려 있고 테스팅 기간을 아, 마치면 바로 영업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로보택시 또한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상용화가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이제 지금 하는 것만 그런 수준에서 그 서비스 도시를 늘리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돼야지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수준 정도를 여러 곳에서 제공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런 기술적 리스크는 상당히 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가까이 와 있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한 10년 후의 얘기가 아니고 그쪽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도 수익과 매출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가 네, 가능하네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리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제 바이두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나 이제 명확하죠. 중국 정부가 크랙다운 하지 않겠냐. 이제 두 번째는 미국 증시에서 그 디리스팅이라 그러죠. 상장 폐지가 되지 네. 않겠는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 규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런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은 스마트 모빌리티인데 중국 정부도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앞서가고 싶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같이 협업을 하지 규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적은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ADR 같은 경우는 말이 너무 많고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서로 이제 미중 분쟁이 격화되다 보면은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를 아예 제거하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나와서 우리도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는 거를 전적으로 인정해 준다. 근데 다만 그런 데이터 센시티브한 기업들은 조금 정부한테 미리 조율을 해서 가기 전에 좀 허락을 받고 가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뭐 해외 감사 걸고 오면 걸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전 배제하고 그냥 기업 펀더멘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홍콩 증시에 투자하시는 게 그런 노이즈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콩 증시에 투자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도 홍콩 증시는 접근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쪽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잘 들었고요. 그냥 좀 보내기가 아쉬운데 한 가지 더 좀 네.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사실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 선언으로 인해서 주가가 막 25% 이상 떨어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조정장이 사실 없었죠. 왜냐하면 보통 월가에서 얘기하는 조정장은 10% 정도를 떨어져야 이제 조정이라고 부르는데 그동안은 10%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지수가 떨어진 건 10%가 처음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미국 증시에 뛰어드신 그 주린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시고 조금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도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사실 원래 주식 시장에는 자체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그런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크게 마음 연연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사실 이제 이런 자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짧게 보면은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변동성이 크지만 좀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5년, 10년의 데이터를 보면은 결국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곳에 주주로 계시면은 결국 기업이 부자가 되면서 같이 부자가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지인들과 식사하다가 이제 주식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하소연을 하시길래 이제 어떤 비유를 드리냐면 약간 되게 만약에 서울에 좋은 위치에 강남에 경쟁업자 별로 없는 그런데 스타벅스 운영하고 계신데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이다. 한 두 달간 쉬어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근데 이제 주식시장으로 보면 그거는 거기까지는 똑같지만 주식시장인데 주가라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되게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그런 회사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바로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좀 기업에 집중을 하시면은 주가보다 기업에 집중을 하시면은 그리고 조금 이래서 더더욱 그 빌린 돈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팔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돈을 투자하지 않으시고 좀 장기적으로 돈을 박아둘 수 있다 생각하시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정말 그 예를 적절하게 드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우량주니까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내가 쇼피파이의 CEO다 아니면은 뭐 창립자다. 근데 내가 쇼피파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주가가 15% 떨어졌다. 15%쯤 떨어진 이유가 뭐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쇼피파이의 그 창업자로서 이 회사를 남한테 팔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향후 5년, 10년을 보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그 현실감 있고 이해 잘 되는 설명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발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두가 스마트 모빌리티에 이 정도의 그 잠재력이 있는지는 참 오늘 새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참신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2주 후에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실지 궁금한 마음 가지고요. 또 함께 할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주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